반갑습니다. 네, 유난히 변덕이 심한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하늘이 어두울 때나 청명할 때나 천지의 은혜는 늘 한량없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맑은 하늘에는 유난히 더 감사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마음도 푸르른 하늘처럼 늘 평안하시기를 염원드리며 원기 106년 5월 9일 정례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신불 전에 헌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간절한 마음으로 법신불 사안 전에 헌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정과 독경이 있겠습니다. 허공과 같이 텅 빈 마음을 비추기 위하여 한 주간에 산란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단전에 마음과 기운과 호흡을 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상 소원문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 상하고 능이성 부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예로 혹은 애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원불교 106년 안암교당 비전 서원문 안암교당 효도 박세우는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6년에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정 의무를 이행함 교육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헌배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서원하. 다음은 설명기도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정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6년 5월 9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율동은 삼가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헌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손 모읍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헌이시여, 온 대지가 싱그러운 초록으로 가득 물든 5월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스승님 등 가까운 인연을 더욱 알뜰히 챙길 수 있는 5월을 맞이하여 인연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더욱더 보훈불공하는 우리들 되기를 다짐하옵나이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헌이시여,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뿌리가 됨을 깨달아
자비와 효성으로 서로를 받들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고, 사회에서는 인생의 바른 스승을 만나 시대에 알맞은 과학교육과 함께 도학교육을 병진하여 원만한 인격을 갖추게 하시옵소서. 또한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주인으로 지혜를 키우며 나날이 진급하는 우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 마음에 담긴 간절한 염원들이 순리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게 하시옵고, 코로나19 등 질병과 전쟁, 기아 등으로 고통받는 동포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에 참 행복을 얻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모든 인류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하루빨리 믿고 깨달아 마음의 자유를 얻고 오직 은혜, 평등, 평화의 이런 세상, 낙원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어 합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법문 말씀은 대종경 제11 요음품 1장입니다. 전서 315쪽과 회보 앞면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종사 법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수를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이상 대종경 제11 요음품 1장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부인의 생활 표준이 되는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 응용 주의사항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대조하시면서 암송하시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었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었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었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교전 57쪽 상시훈련법입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오.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오.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오.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오.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오. 4.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오.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오.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등 유무를 반주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은 성가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불러보실 성가는 57장 거룩할사 우리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 이몸 낳아주시었고 자비할사 우리 부모 이몸 길러주시었네. 지중하오 부모 은혜 찬송하고 찬송하세. 은혜를 본받아서 고은하며 찬송하세. 가제 이생 달다시며 모든 사랑 베푸시고 도중에도 정을 담아 사람들 길 이끄셨네. 지중하온 부모 은혜 찬송하고 찬송하세. 은혜를 본받아서 고은하며 찬송하세. 아무 힘도 없더니 뭐 길러주신 부모 은혜 쇠약하신 늙은 부모 도하여 갚아오세. 지중하온 부모 은혜 찬송하고 찬송하세. 은혜를 본받아서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실습 교무님이신 박원짐 교무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주제는 2번의 출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1학년 예비교무 박원진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받았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함께 하면 좋을까? 우리 교도님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드려야겠다. 이 이야기 함께 나누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의 주제는 방금 제목처럼 2번의 출가입니다. 이 2번의 출가를 통해서 제가 가졌던 마음 공부에 대한 오해, 그리고 마음 공부에 대한 의미를 제가 어떤 감상을 통해서 공부해 갔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누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 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대종사님께서 이 마음 공부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공부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마음 공부라는 게 어디 한번 잠깐 쓰이거나 힘들 때만 쓰인 게 아니라 1분 1각 항상 끊임없이 쓰이기 때문에 그만한 변화하는 힘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방금 그 법문은 간결하고 그 간결한 거 안에 핵심까지 품고 있기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안 그러면 어디 질문을 들었을 때 마음 공부는 왜 해? 그럼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해? 그러면 마음 공부에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항상 이 법문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 법문은 제가 살아가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힘이 돼주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법문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나요. 딱 봤을 때 단어도 어렵지 않고 제가 그때 교당을 꾸준히 다니진 않았었는데 요은품이 짧고 그러니까 보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요은품을 봤어요. 서품을 안 보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금방 이해를 합니다. 단어도 간단하니까. 근데 이 이해라는 건 어디 가보지 않은 나라,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그냥 이해를 하는 것에서 그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마음 공부에 대한 생각이 딱 그 이해에서 그쳤다면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전서가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좋은 자기계발 서적 정도? 그 정도에서 딱 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가를 하고 또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이 마음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상을 얻었을 때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야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같이 우리 교도님들하고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함께 이렇게 연마하면서 마음 공부의 소중함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이 2번의 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 2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 공부에 가졌던 제가 한 오해, 그리고 마음 공부의 의미를 같이 우리 교도님들하고 나누면서 이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출가, 2번째 출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첫 번째 출가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이 첫 번째 출가의 부제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교도님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교무로서 여기 서 있지만 출가를 결심하기 전에 저의 꿈은 원래 요리사였어요. 왜 요리사가 되고 싶었냐면 되게 어릴 적부터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기억나기 전부터. 근데 그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유는 제가 잘 기억을 해요. 저희 아버지가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근데 이렇게 잘하시지만 거의 요리는 대부분 어머니께서 해주시죠. 이렇게 먹다가 가끔 특별한 날, 안 그러면 어머니께서 안 해주시는 날에는
아빠가 딱 그때 주방에 가셔서 이렇게 음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낯선 음식, 처음 먹어보거나 그런 음식인데 맛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되게 특별한 날 외식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겠지만 전 이런 느낌을 얻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 요리사라는 꿈을 가지면서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이 요리사라는 꿈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적어도 10년 넘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제 어렸을 때 적어놓은 그런 종이나 안 그러면 사진 찍은 걸 보면 항상 요리사 모자를 쓰고 있거나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그런 걸 해요. 근데 당시 이제 20년 전, 10년 전 그때쯤에는 이 요리사분들, 셰프분들이 그때 TV에 그렇게 자주 나오시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이제 여러 셰프분들이 나온 것처럼 자주 나오시질 못했어서 그런가 인식이 지금만큼 그렇게 많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요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가끔 혼나기도 했어요. 어떤 어른들께는. 왜 요리사 그런 거 되라고 하냐. 그렇게 혼나기도 했지만 저는 전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고 싶었고 그만큼 그 마음이 확고했어요.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던 날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체 검사를 한번 받게 됩니다. 이 신체 검사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피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피 검사를 받았는데 그 피 검사에 다 이제 좋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비형 간염 양성이다 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비형 간염이라는 게 있으면 요리를 못 해요. 요리하는 쪽에 취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 와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활동성이 있고 비활동성이 있는데 전 그때 비활동성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라던가 큰 체인점이 아니면 어떻게든 방법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검색했을 때, 한 10년 전에 검색했을 때는 그냥 불가능하다. 비형간염이 있으면 그냥 취직 자체가 안 된다. 라고 나오기도 하고, 근데 주변 선생님들, 그 어른들이 그냥 빨리 꿈을 포기하고 다른 걸 찾는 게 어떨까? 이렇게 분위기가 되니까 저는 이제 이 꿈을 점점 놓아갔죠. 고민도 많이 하지만 결국 이 꿈을 포기를 합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었던 꿈을. 그런데 이 꿈이 제가 처음으로 가졌던 꿈이었고 그 처음으로 가졌던 꿈에 변함이 없었다가 이 꿈이란 게 사라지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그리고 목표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당에 잘 나가진 않았지만 어떻게 기회가 나서 교무님을 만납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교무님을 한번 만나봐라 라고 말씀하셔서 교무님 만났고 그 교무님은 저에게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질문을 먼저 주셨어요. 왜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 라는 질문 들었을 때 그동안 저는 이제 잊고 지냈죠. 왜 되고 싶었는지. 계속 고민하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니까 나는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무님께서는 저에게 매력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그 요리로서 먹는 행복보다 더 긴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 그게 이제 출가 권유인지는 전혀 몰랐고 방법이 있다 하니까 좋잖아요. 내가 바랬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주실 수 있다 하니까 그게 뭔가요? 하고 그날 저는 출가를 결심합니다. 교당에 다니지 않았지만 출가를 결심해요. 저의 이 첫 번째 출가는 마음 공부를 하면 긴 행복을 가질 수 있다. 마음 공부를 하면 긴 행복을 줄 수 있다. 라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출간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요리를 통한 행복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공부라는 건 아까 본문처럼 1분 1각 항상 끊임없이 활용이 되니까 이 공부를 하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걸 알게 돼요.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이제 변화하시고 행복해지는 걸 아시기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자선도 하시고 하면서 함께 공부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갔던 첫 번째 출가의 이유,
첫 번째 출가 이유는 마음 공부를 하면 긴 행복을 가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긴 행복을 줄 수 있다. 여서 저는 첫 번째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위험한 걸 품고 있었어요. 이 삶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건 그때 제가 들어서 알았지 느끼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푼 마음을 품고 20살 출가를 해서 갔는데 힘든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낯선 환경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난 왜 행복하지 않을까? 분명 내가 듣기로는 마음 공부를 하면 행복하댔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럼 이건 마음 공부 탓이야. 마음 공부 약간 그걸 하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워지는 거야라고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탓을 넘겨요. 이렇게 탓을 넘기게 됩니다. 사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을까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제 마음에 실망을 하게 되고 이 마음 공부를 결국 놔요.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일단 그냥 지내긴 지내요.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저에게 기회가 와요. 휴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제가 1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을 하는데 이제 군대를 가기 전후로 이제 몇 달의 시간이 남아요. 그럼 그 시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못 해봐서. 그때 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데 이때가 바로 두 번째 출가입니다. 이 두 번째 출가의 부제를 말하자면 나 다 잘하는 것 같아. 다 잘하는 것 같아. 입니다. 제가 기회가 닿아서 독특하지만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로는 제약회사 실험실 관리를 했어요. 실험실 관리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트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이제 위에 올려주는 물건을 보급해주는 일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그 리모델링 업체에 가가지고 그런 부자재들을 나르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고깃집 가서 서빙도 하고 일을 도와드리는 걸 했었는데 아직 계속 일을 하는 여러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는 마음 공부에 대한 불신, 마음 공부에 대한 불확실함이 제 마음에 있었죠. 이게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때는 제 마음엔 마음 공부보다 이렇게 일하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맛있는 거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는 게 훨씬 확실하게 행복한 거예요. 샀을 때 이건 바로 행복하니까 이게 이렇게 사는 일상이 더 행복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나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가 저의 마지막 아르바이트가 됩니다. 바로 저번 청년법회 때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배관 조공이라는 아르바이트예요. 배관 조공이 뭐냐면 우리 이제 화장실 가면 세면대 밑에 배관 있잖아요. 이 배관 걸 설치하는 건데 이는 작은 게 아니라 우리 마트라던가 큰 건물, 공장 가면 이 천장에 큰 배관들이 지나가요. 두껍고 큰 것들. 그걸 설치하는 걸 옆에서 보조하는 일을 해요. 일단 딱 들으신 것만큼 약간 그 환경이 좀 거칠어요. 힘든 걸 하고 이제 무거운 걸 해야 하니까. 그것도 낯설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만약에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게 월급이 높았어요. 월급을 많이 줬어가지고 만족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힘든 게 사라져가요. 적응도 하고 거기 있는 팀원들이 너무 따뜻하게 점점 대해주는 거예요. 인정도 해주고. 근데 제가 약속한 건 3개월을 약속을 했어요. 3개월만 일하기로. 계약처럼 했는데 3개월이 끝나갈 때쯤에 거기에 있는 대장님이랑 저랑 같이 일했던 제 사수랑 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복학하지 말고 같이 일하자. 같이 일하자. 더 많이 챙겨줄게. 막 혹하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돈도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주겠다고 하면 복학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정도면 할만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제 미래가 걸리는 거니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몇 날 며칠 계속 고민을 했어요. 계속 일을 할까? 복학을 할까?
근데 복학 쪽에 이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일해서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이제 평범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의 이제 고민, 이제 마음 정해갈 때쯤에 근데 왜 잘해주지? 왜 잘해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잘해주지? 내가 일을 잘했나? 아니요. 일을 잘 못했어요. 저는 거기서 무거운 걸 들지 못해서 다른 사람 2개 들 때 1개를 겨우 들었어요. 그리고 전문 지식도 없었고 많이 부족하다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왜 잘해주실까? 좀 외모가 마음에 드셨나? 이건 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을 때 생각난 건 딱 하나였어요. 나라는 사람을 좋게 보셨다. 나라는 사람이 좀 마음에 드셨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전에 했던 아르바이트들, 그리고 군 생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 항상 좋았어요. 항상 결과가 좋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 그렇게 일도 잘 풀리고 사람 관계도 좋고 하니까 항상 이 일이 다 적성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이것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 관리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 군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다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일을 잘했던 게 아니라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변화했던 거가 그 안에 숨겨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교당도 다니지 않았고 그냥 평범했던 한 학생이 이 원불교학과에 가가지고 1년이라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 공부하고 함께 신앙 수행하면서 제가 모르던 와중에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했어요. 그 성장한 제가 사회에 갔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이 정도의 인정을 받고 이 정도 변화가 있었는데 내가 만약 이 공부를 평생 한다면 이 마음 공부를 평생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확신이 바로 서는 거예요. 이걸 해야겠다. 이 공부 평생 해야겠다. 평생 해도 되겠다. 라는 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계약서 다시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계약서가 대신에 복학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 이제 복학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꾸준히 공부도 하고 멈추지 않고 이제 계속 달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도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2번의 출가라는 게 제가 실제로 그만두고 다시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두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 이 정말 출가라고 할 법할 정도의 큰 전환들이 저에게 2번이 있었기에 전 여기서 2번의 출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출가, 이 마음 공부를 하면 긴 행복을 가질 수 있다. 긴 행복을 줄 수 있다. 그리고 2번째 출가, 이 마음 공부는 언제 경계마다 따로 쓰이던 게 아니라 그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항상 1분 1각 항상 쓰이면서 결국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갔다. 항상 쓰이던 진짜 마음 공부였다. 라는 걸 남깁니다. 분명 이 2 감상은 다른 해에 나타났고 다른 사람, 다른 환경 그리고 글로 적어도 분명 다른 글인데 이 둘이 합쳐졌을 때 저에게 큰 감상을 하나 남기게 돼요. 바로 마음 공부는 중요하다. 마음 공부의 중요성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저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알던 것에서 확실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선지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마음 공부하면 사주팔자를 뜯어 고친다. 들었을 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가능할 것 같아서. 근데 이걸 진짜 느끼게 돼요. 그리고 마음 공부는 삶을 변화시킬 가능성과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진짜로 느끼게 돼요. 지금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있는 교도님들께서도 이제 교당 다니면서 또 마음 공부를 하면서 연불, 좌선, 또 일기, 그리고 상시훈련을 계속 하시면서 이걸 조금씩 느껴가실 거예요. 조금씩 느껴가시고 이미 딱 느끼셨기에 정말 그 힘으로써 같이 공부하고 계신 교도님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다들 이미 꾸준히 정진하고 계시지만 이 마음 공부가 정말 모든 공부의 근원이다. 이 마음 공부가 그만한 힘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마음에 정말 이렇게 느낀다면, 아는 것에서 느낀다면, 그리고 그 느끼는 것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의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힘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공부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이라는 길에 있어서 이 등에서 단단하게 이렇게 등을 받쳐주는 그런 파트너, 그리고 함께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그 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에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그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그걸 이미 알고 계시고 그걸 조금씩 느껴가고 계실 거고 앞으로 더 그걸 마음속에 느끼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저희 두 번의 출가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의 출가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이 마음 공부에 대한 오해, 마음 공부에 대해 제가 했던 오해들,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경기에 이렇게 세게 부딪히면 마음 공부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럼 이건 마음 공부 탓이야. 라고 했던 그런 오해들, 이건 잠깐 쓰이던 공부야. 라는 그런 오해들에서 제가 출가했을 때 처음 가졌던 그냥 마음 공부하면 잘 살겠다 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제가 계속 경험을 하면서 이 마음 공부가 우리의 삶을 정말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런 또 의문을 가지고 감상을 가지고 이제 그걸로 힘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이 소중한 시간 속에서 이 크고 작은 배움들 또 경계들은 결국 우리가 가진 이 마음으로 이걸 다뤄가는 거죠. 결국 이걸 다루는 건 우리의 마음이기에 그 마음을 잘 바라보고 잘 사용하도록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챙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공부길은 이 이론상 진리에 바탕해가지고 신앙, 수행을 계속 실천해가면서 점점 그 힘을 강하게 만들어가고 힘도 강하게 만들고 내가 가진 그 안에 단단함도 같이 더 단단하게 단련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날씨 보면 지금 정말 좋은데 날씨도 따뜻하고 바람도 솔솔 불고 어제까지 미세먼지도 많았는데 오늘은 아주 좋음이었어요.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정말 일요일 아침 늦잠 자기 정말 좋잖아요. 어디 피크닉 가기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유, 이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셔서도 일기를 쓰시거나 함께 단회를 하시거나 수요 마음공부방, 좌선, 연불같이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 우리 교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니까, 그런 변화를 가지셨으니까 이걸 계속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평소 일상 속에서도 이 마음 공부의 힘, 마음 공부의 가능성, 마음 공부의 의미를 정말 이 가슴에 품고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간다면 지금보다 더, 앞으로 더 정말 좋게 변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삶이라는, 만약 삶이 영화라면 우리가 그 주인공에서 이 복회가 무량한 삶을, 그런 해피엔딩을 점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정말 그 확신, 그 믿음,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길러가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이 낙원세계 건설에 앞장서는 그런 공부인이 되어야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모든 공부의 근원인 마음 공부 함께 실천해서 복회가 무량한 삶을 같이 만들어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원진 예비교무님. 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계약서가 아니고 복학 신청서를 써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떻게 공교롭게도 다 어버이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어제 어버이날이시기도 했고 늘 감사드리지만 또 이런 5월 어버이날을 계기로 또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교당의 부모님이시고 어르신들이신 분들, 네, 70세 이상 어르신들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총 원래 해당되시는 분이 15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다 쓰시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남자 어르신들 먼저 하고 그다음 여자 어르신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5분 오늘 해당되시는 분 명사님, 심사님, 월사님, 범사님, 그리고 김영성님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젊은 앞으로 남자 교도님들, 모시겠습니다. 교무님 도인님 좀 이거 좀 해주세요. 꽃 좀 달아주세요.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노래는 이따 같이 불러드릴게요. 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자 어르신들, 연타원, 유타원님, 조타원, 다 나오시면 될 것 같아. 나 넘었다 하시면 다 10분 계셔가지고, 다 나오십시오. 네, 북타원님이랑, 서타원님도 나오시고, 경심주비도 나오셔요. 나오십시오. 에? 아, 이거 늙었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뻐서 드리는 거예요. 나오세요. 심화님, 담타님 나오시고, 유터님 나오셔요. 나오셔요, 얼른. 자, 젊은 분들 다 일어나셔가지고 하나씩 좀 달아주십시오. 네. 회장님도 하나 달아주세요. 건강하시라고. 자, 박수, 큰 박수 보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서 계시면 힘드시니까 들어가시고, 우리 어버이 은혜를 내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시 제 괴로운 더
맛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바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 하리요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꼭 올려주시고 살아선 분기 되어 기다리는 날 나를 사 그릇 뗄사 자식 생각에 보시던 일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곳이 높다 하리요 부모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네. 이어서 교당 소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보 참고하셔서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입니다. 3일 월요일 오후 4시 박세영 교우님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이웃돕기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다녀오셨습니다. 성북구청에서 주관하게 되었고요. 네, 엄부교 아담교당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일 화요일 오전 10시 박세영 교우님은 출가 교화단에 참석하셨습니다. 5일 수요일은 어린이날로 수요 마음공방은 회의하였습니다.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정성욱 교우님은 출가 교화단에 참석하셨습니다. 지난주 국제마음공부 학사 마련 희사 금액입니다. 허대신, 원지천, 김연복, 박성묘, 김원덕, 황인천, 이태성, 박희정, 서현정, 심현승 교도 합 27만 5천 원, 허석 교무 1만 원 하여 총 28만 5천 원이 모금되었으며 현재 기금 총액은 7억 4,400여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교당 일정입니다. 오늘 일요일 오후 3시 일기 공부 모임인 미인회가 줌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11일 화요일과 13일 목요일에 박세영 교무님은 환경연대 회의에 참석하십니다. 12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 공방에서는 정전 3학 중 사리연구 첫 번째 시간을 공부합니다. 강연은 심성인 청년이 해주시고 설교는 박세영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3일 목요일 오후 1시 박세영 교무님은 교구 법의사정회의에 참석하십니다. 15일 토요일 오전 9시 청년회장단 회의가 소법당에서 있습니다. 15일 토요일부터 19일 수요일 6시, 오전 6시, 10시 관등 특별 추공 기도가 5일간 있겠습니다. 결제식은 15일 10시에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공함에 넣어주시고요. 교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전성욱 교무님께 문자로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6일 일요일 일요법회에 3단 박성묘 교도님의 나의 대종경 법문 강연이 있습니다.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처님 오신 날 경축 기념식이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22일 토요일 박세영 교무님은 4대 설계 기획위원회의에 참석하십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국제마음공부 학사 원래회가 정성일 교무님 지도로 있습니다. 오늘 떡 공양은 2단에서 해주셨고요. 다음 주는 3단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4단에서 해주시고요. 다음 주는 5단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원기 106년 5월 9일 일반 정례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